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 전체가 한 단계 보양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2활주로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제기가 될 거고, 제2활주로를 만드는 것은 제1활주로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작업이고, 뉴스톡톡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이죠.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자 간담회 가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지난 2년 감회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세월이 우선 매우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결국 2년 동안 취임 이후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시정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혁신, 다른 하나는 행복. 혁신은 부산이 경제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하게 만들고 남부권의 새로운 허브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행복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으로 저희가 표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결국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결국 평가는 외부 평가기관들에서 하는 게 객관적이라고 보는데, 네.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스마트 도시 지수도 세계 60위권에서 14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또 이 살기 좋은 도시 평가도 영국의 GN이라고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하는데 아시아 행복도시 순위에서도 10위권 밖에서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세계가 이 혁신과 행복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뉴욕타임스가 세계에서 꼭 방문해야 될 그 해양도시 5곳 가운데 한 곳으로 네네. 부산을 꼽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어린이 조직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4년마다 조사하는 데에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부산이 아이들 삶의 만족도에서 1위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혁신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추진한 것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저희가 기본적인 비전이나 방향 이런 것은 저는 옳은 트랙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더 힘있게 추진을 해서 2년 뒤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부산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가 참 아쉬운 그런 대목인데요.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재도전 의향이 있으신가 이 부분 같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저희가 실패했다는 것은 저도 정말 모든 시민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엑스포 유치라는 것을 걸고 목표로 했던 것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일이었고, 그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저희의 엑스포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부산의 가장 중요한 혁신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가덕도 공항을 조기 개항할 수 있는 6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비롯해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어야 남부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중앙정부도 충분히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도전은 많은 메가 이벤트 도전이 한 번의 도전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재수 삼수를 거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입니다. 재도전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재도전할 경우에 어떤 과정과 방법을 거쳐야
두 번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2029년에 확실하게 개항하겠다. 이건 참 좋은 소식인데요. 네.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세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해상공항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안전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할 건가 하는 네. 그런 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거기서부터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 BUTX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역시 고점 항공사 문제. 네. 네, 이 점에 대해서 시민 관심이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공항은 단순히 공항이 아닙니다. 네. 공항은 그야말로 굉장히 복합적인 효과를 갖는 혁신의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특히 부산같이 네.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갖고 있는 물류 도시에는 항공 물류를 감당할 공항을 갖는 게 정말 이 도시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덕도 공항을 24시간 물류공항, 여객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6년 앞당겼다는 것은 사실은 부산 발전을 50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사에 있어서 해상공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일부 예상됩니다만은 네.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훨씬 더 육지 쪽으로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원래 계획보다도 이제 해상 부분이 상당히 좀 줄었고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토목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공항의 안전성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그런 해상에다가 매립을 통해서 지금 공항의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치마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네. 최근에 시민들께서 건설회사들 유찰이 되니까 이게 좀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이게 워낙 역대 최대의 공사입니다. 공사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도 한두 개의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협력해서 해야 좀 위험도 나눌 수 있고 네. 또 일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도를 지금 좀 바꾸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고 그 입찰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내년 예산을 내년도 시공할 만큼은 저희가 국토부 예산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통과시키는 그 일이 남아 있고 그것을 네. 위해서 이미 저희가 열심히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BUTX는 이미 저희가 지금 KDI의 민자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쯤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민자 투자자는 결정이 돼 있고 그것도 시행과 시행사도 우리나라 최고 은행이 직접 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수소 트램 대심도 열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역시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 150km 수준의 수소 전동차도 이미 발명이 돼 있고 또 이 수소 대심도 열차를 까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다만 이제 거기에 이 공급할 전원의 문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어떤 수소 공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 BUTX는 가덕도 공항부터 기장까지 하단, 서면 뭐 등등 서면까지 거쳐서 40분에 주파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만 통과되면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가덕도 공항 개항과 의 즈음에서 이것도 함께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거점공항 문제는 저희가 통합 LCC, 지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할 때 이 저가항공사들도 통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으로 둔다는 얘기도 또 예,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인천에 두겠다는 네, 얘기인데, 네. 우리는 처음부터 그거를 부산에 부산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 점이 이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그러면 에어부산이라도 도로 내놔라라고 하는 요구로 지금 집약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든 거점 항공사가 부산에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에어부산을 여기에 거점 항공사로 하는 게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결합 심사를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통합이 결정이 되면 이제 수정 계획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수정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어부산 분리 또는 통합 LCC 그 거점 항공사의 지역 유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저희 요구 사항을 광범위한 그 중앙정부 요로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결합 심사가 되게 금년 말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 수정 의결할 때 그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관철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계속 늘리고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별개로 노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혁신의 파동입니다. 혁신의 파동은 결국 인프라, 인재, 기업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네네. 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통합 문제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인데 첫째는 이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 통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비효율적 통합이 아니라 효율적 통합이 돼야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통합이 되려면 중앙정부가 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괜히 옥상옥 만들든지 아니면 형식적 통합이 돼서 지역 간에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행정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통합 지방정부에 귀속을 시킨다든지 재정 자주권을 상당 부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특별법에 담아서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전환점이 마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들하고 함께 이 특별법을 대구 경북이든 부산 경남이든 또 딴 데든 함께 논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담아내야 될 것을 담아내고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개헌에 준하는 만큼의 효과를 이번에 한번 거둬보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통합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9월에 안이 나오면 바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한편으로 특별법을 준비해서 대구 경북 특별법이나 저희 부산 경남 특별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해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부산 경제 활성화가 사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지난 2년간 애를 쓰셨겠지만 그렇게 효과가 보이는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간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우리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용률 차이는 사실 그 질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약간의 수치가 낮긴 하지만 우리 여성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 인구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보다는 부산이 결국 앞으로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혁신기업, 혁신기술, 혁신 역량을 갖춘 산업을 우리가 얼마나 잘 육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이나 기존의 저희 산업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혁신기업, 혁신산업을 유치하고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로 투자 유치액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지난 2년간 8조 4천억
지금 현 시점에서 그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는데 투자의 양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질이 더 중요한데 그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가 대부분 혁신 분야입니다. 네. 혁신 기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물류라든지 디지털 분야라든지 또 바이오 분야라든지 또 전력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어떤 신산업 분야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고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지금 하나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대우 조선이나 이런 데에서 그 R&D 센터를 부산에 만들기로 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희가 현대중공업까지 R&D 센터를 여기서 만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부산을 떠날라 그러다가 네. 저희가 여러 노력을 거쳐서 부산에서 미래차를 만들기로 했고 또 특히 부산 공장에 R&D 센터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기 위해서도 R&D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식 기능을 갖는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네, 있고 전력 반도체는 저희가 첨단 산업 특화 단지가 돼서 전국에서 이렇게 크게 전력 반도체 하는 곳이 부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력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 오느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이 계속 확장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활로가 부산에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 해양 분야도 이제 부산이 새로운 기지개를 켜게 되는데 그 북한 일원이 저희가 글로벌 혁신지구로 새롭게 되고 특히 금융 특구로 부산이 네, 지정이 됐다는 네.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만 국제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부산에서 금융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대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년 안에 기회발전 특구법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금융을 비롯해서 새로운 금융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침 제가 공약사항인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그동안의 노력을 끝에 금년 말에 개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와 더불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부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고 부산이 그야말로 금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그 금융 분야라는 게 제일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 분야고요. 그 결과로 우리 그 금융도시 지수가 50위권에서 지금 2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새로운 희망이 경제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산의 도약을 위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게 바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 22대 초반에 좀 통과가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관련 특별법이 지금 행안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정이 돼서 좀 통합 심의를 통하든 어떻든 다른 지역의 그 특별법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든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든 통과시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도 산업은행 이전과는 달리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임기 초반에 굉장히 강조하신 내용이 15분 도시 네, 구축하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인데 전반 2년 동안에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산에 우리 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객관적인 부산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행복도시 순위에서도 우리가 6위까지 올라갔고요. 우리 앞에 있는 도시들이 다 싱가포르, 네, 홍콩, 네, 도쿄 네. 뭐 이런 도시들입니다. 또 청년 삶의 질의 만족도에서도 국회 미래연구원조사에 보면 부산이 1위입니다. 수도권으로 떠나지만 떠난 청년들이 있는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청년 삶의 질의 만족도가 꼴찌 수준인데 부산은 남아있는 청년들을 오히려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네, 있다는 네.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난 거죠. 최근에는 우리 뭐 노인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산이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이 인구 소멸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지표고요. 왜냐하면 있는 분들은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안 나가고 또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가 해양, 관광, 휴양 도시입니다.
부산은 대도시의 편익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이 여기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네. 청년들을 계속 늘리고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별개로 노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산업도 이 고령 인구를 상대로 한 산업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의료, 헬스, 또 바이오, 그리고 그 고령화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이게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산에 와서 노후를 보내라. 여기에서 뭐 꼭 정주를 안 하더라도 생활인구로 들어오고 또 관광객으로도 들어오고 여기에 뭐 별장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판이 나는 게 저는 좋은 거다.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자. 이런 취지고요. 저희가 15분 도시 정책을 지금 각구에서 차근히 해나가고 있는데 네네. 15분 도시의 핵심 가치는 사실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교육이든 문화든 체육이든 또 건강이든 이런 거를 돌보는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이런 그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15분 도시의 핵심이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면 파크 골프장 늘려달라는 그 목소리가 고령층에서는 제일 많고 젊은 분들한테는 테니스장 늘려달라는 얘기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이런 그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맑은 물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의령하고 협약을 했다가 잘 안 됐고요. 또 지난 9일이죠. 9일에는 경남도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는 주민 동의가 필수다라고 하는 거를 재확인하는 입장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지자체장들이 서로 공존하는 길을 좀 택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도생을 찾고 나가는 게 좀 솔직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지만 부산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 그럼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진전이 많이 있는데 늘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일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아무래도 선출직들은 좀 오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령군도 군수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합니다. 정말 자신들의 농업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는 선상에서 강변 여가수를 통해서 부산과 경남에 이 맑은 물을 그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에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 의령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죠. 한 해 100억 이상씩 수익이 생기고 주민들의 다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니까 주춤주춤하는 것인데요. 이 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부산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남에도 창원이나 그러니까요. 김해, 양산 일부가 이걸 혜택을 보게 돼 있어서 경남도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주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경남도지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차근차근 가자. 그리고 설득을 해가면서 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환경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해보니까 이거 물 갖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심 좋은 데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우리 부산 시민들은 갖는데 또 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게 자신들의 생계터전이나 또 이런 거에 영향을 줄까봐 또 이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규제가 들어올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실 그런 걸 많이 지금 해소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해도 그렇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게 이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설득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제도도 저희가 법제도도 어차피 그 낙동강 취수원 특별법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또 환경부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경남도하고도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하반기 2년 임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실지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혁신의 파동입니다. 예, 혁신의 파동은 결국 인프라, 인재, 기업들이 만들어냅니다. 네. 인프라는 저희가 가덕도공항과 BUTX를 힘차게 추진을 할 것이고, 인재를 위해서 저희가 지산학협력이나 글로컬 대학, 그리고 대학 혁신,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한 지역의 대학과 기업의 촘촘히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혁신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미 살기 좋은 부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청년 유출도 저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